안녕하세요. AW 장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프런의 강의 올린 후기에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인프런의 수강생 변동 알림을 서버레스 기반의 아키텍처로 받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인프런의 인강을 제작한 후기에서 제가 왜 인강 플랫폼을 인프런 선택했고 강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인프런에 없는 수강생이 변동되었을 때 알림을 받아보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의 인프런 강의에서 여기 보이는 요 수강생을 받아다가 요 수강생 숫자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강의를 구매를 했을 때 여러분께서 알람을 받아보는 아키텍처고요. 일단 로직은 일정 주기로 강의 페이지를 콜링해서 수강생의 변동을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수강생 숫자를 저장한 다음에 클롤링 시점에 최신 수강생 숫자와 비교를 해서 클롤링한 수강생 숫자랑 기존에 저장된 수강생 숫자가 변동 숫자인데 이 변동 숫자가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SNS를 통해서 SMS 혹은 이메일로 알람을 보내보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 브릿지가 있고 람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가 있고 인프런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벤트 브릿지로 일정 주기로 람다를 호출할 거고 이 람다가 하는 거는 일단 크롤링을 합니다. 수강생 숫자를 확보해야겠죠. 그 다음에 기존 수강생 숫자와 조회를 해서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만약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아마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실제로는 우리는 이메일로 해볼 건데 일단은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받아왔던 이 크롤링 숫자를 다시 DB에 저장한 다음에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정 주기로 반복을 해서 계속 변동이 있을 때마다 알람을 받아보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롤링은 AWS 람다에서 동작하는 퍼페티어를 활용할 겁니다. 이 예제에서는 로그인 등의 정보 입력이 없지만 실전이라면 정보 입력 등의 상황 발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퍼페티어를 활용하면 여러분께서 크롤링 말고도 UI 테스트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페티어를 활용해서 크로미움을 활용해서 브라우저를 모방한 다음에 브라우저의 동작을 여러분께서 제어하게 되는데, 이 퍼페티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데브트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노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코드 형식으로 크롬 브라우저의 활동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셀렉터 형식으로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에 입력, 클릭, 출력 등의 다양한 액션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뭔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챗GPT 혹은 다양한 문서들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발 강의가 아니라 아키텍처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네이버 메일에 로그인해서 가장 최신의 이메일 제목을 가져온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hps 네이버닷컴 이렇게 페이지를 로딩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께서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클래스가 링크 로그인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게 렌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걸 찾으면은 요것을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플레이스 홀더가 아이디인 게 로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께서 HTML의 여러가지 엘리멘트 기반으로 셀렉터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셀렉터로 여러분께서 페이지에 로딩된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 내가 기다릴 거 혹은 인터랙션 할 것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이렇게 로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아이디인 필드에다가 테스트 아이디 입력하고, 그 다음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뭐 해야 되죠? 로그인 버튼 눌러야 되죠? 그래서 버튼은 로그인인 클래스를 찾아다가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메일이 로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것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에서 뭔가 가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셀렉터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온 다음에 그 중에서 타이틀별로 소팅을 해서 가장 최상위 걸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의 로직을 여러분께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어떻게 하냐 보다는 일단 이런 식으로 코드로 각각의 과정을 제어를 한다, 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람다에서 사용할 크롬 브라우저는 미리 빌드된 람다 레이어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놓은 주소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람다 레이어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리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람다 레이어에 ARN이 있는데, 요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요걸 빌드한 다음에 람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굉장히 고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 볼 예정이고, 그래서 퍼페티어가 이제 크롬을 사용하려면 크롬이 깔려 있어야겠죠? 근데 요것을 이제 그 환경에 맞게 구축하는 게 꽤 어려운데 요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걸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할 겁니다. 제가 밑에 링크는 자세히 넣어 놓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크롤링이 가능한데 일정 주기로 이걸 크롤링을 시켜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의 크론 규칙을 활용해서
일정 단위로 람다 함수를 호출하게 될 건데요. 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SaaS 어플리케이션 및 AWS에 생성된 이벤트를 사용해서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AWS의 서비스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벤트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게 일정 주기 혹은 특정 시간에 이벤트를 발생하는 규칙을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 주기마다 15분마다 20분마다 이때는 rate expression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매달 5일 오후 2시 30분마다 혹은 월수금 오전 1시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스케줄 규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크론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좀 생각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예제 정도만 보여드리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rate expression은 예를 들어서 크론 5 minutes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5분마다 그 다음에 뭐 15 minutes 하면 15분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거는 1분을 할 때는 요 s를 빼야 돼요. 네, 영어기 때문에 플로럴을 빼야 돼서 요 s를 빼야 되는 것만 주의하시면은 요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럼 크론 익스프레션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어떤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단위가 일단 최소 단위인데 1분 미만의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과 시간 그 다음에 day of month, month, day of week, 그 다음에 year 이런 것들 값들을 여러분께 설정하신 다음에 만약에 와일드카드를 선택을 해서 이 중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와일드카드에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데 에스터리스크는 모두의 의미고 그 다음에 물음표는 아무거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일과 날짜 둘 다에는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 시간, 날짜, 월, 요일은 물음표, 그 다음에 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게요. 매일 오전 10시마다 정확히는 매일 10시 AM마다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분은 0 0이죠. 그 다음에 시간은 1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든 날짜와 요일과 월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거를 분석해서 요 부분이 10시를 나타낸 거고 모든 월, 연, 아무 요일에 요 부분이 전부 다 에스테리스크 아니면 물음표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8시마다 그러면은 여기 요일에다가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명시하시고 시간에다가 18시 명시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와일드카드로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일정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에서 17시 중 5분마다 이렇게 자세한 걸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5분마다는 여기서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여기서 명시해준 다음에 18시에서 17시까지는 여기서 명시해주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께서 요 크론 익스프레션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짜줘 하면 잘 짜줍니다. 이거 이벤트 브릿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영상을 제가 밑에 넣어놓을게요. 자,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아키텍처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호출할 때 크론 익스프레션 쓰고 람다 안에서는 이런 식의 크롤링을 한 다음에 숫자 변동을 알람으로 보내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SMS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구성한 거고 제가 실제 데모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 그리고 이메일 보내는 거 둘 다 해볼 텐데 일단은 제가 화면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메일로 받아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SNS로 SMS 문자 보내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는 AP Northeast 2 서울 리전은 미지원하고요.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께서 US East 1 등의 다른 리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AWS 기반으로 문자 메시지 인증을 구현하신다 그러면은 해외 문자로 가는 게 필수인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SMS 발송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별도의 설정이 없다면 처음에는 SMS 샌드박스 모드가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지정한 휴대폰 번호에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회원가입 도중에 문자 메시지로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한다.
그 인증 로직을 AWS의 SNS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처리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보낼 수가 있어야겠죠. 회원가입을 한 유저는 불특정 다수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샌드박스를 해제해야 됩니다. 이번 데모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상관없는 게 여러분의 휴대폰으로만 문자 메시지 보낼 거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면 그만이겠지만 실전에서 여러분께서 불특정 다수로 보낼 때는 반드시 샌드박스를 해제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AWS 서포트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샌드박스 해제를 할 수가 있지만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전달이 된 내용이 SMS 사용 케이스, 문자 받기 취소, 어떻게 하면 취소받을 수 있느냐, 뭐 서비스 라이브 날짜, 뭐 예상 사용량 등 어마무지하게 많은 정보들 보내줘야지만 AWS에서 그걸 심사해서 열어줍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요청을 보내면은 이런 내용들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컴퍼니 네임, 컴퍼니 URL, 리전, 그 다음에 얼마나 사용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SMS 서비스, 사용하는 서비스 네임,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URL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자 메시지 받는 거 취소할 수 있는지, 언제 라이브 되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적어 보내셔야지만 심사를 해줍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네, AWS 계정 가입한 다음에 그냥 폭탄으로 스팸 문자 막 날리고 잠수 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는 상관없지만 그냥 제가 지식 공유 겸 말씀드렸어요. 이외에도 최초에는 스펜드 리밋이 있어요. 즉 한 달에 SMS 문자 보내기로 사용할 금액이 1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US 이스트 1 기준으로 문자 메시지당 0.016불 정도 되는데요. 한 50개 정도 보내면 초과가 됩니다. 뭐 테스트하기 적정할 수 있어도 제 강의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760개잖아요. 뭐 한 달에 50명 이상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요게 초과될 수도 있어요. 요것도 별도의 증액 요청을 서포트로 문의해야 됩니다. 샌드박스 해제가 아니라 증액만 요청한다 라고 해주면은 웬만큼 잘 해줘요. 이거 그냥 잘못 보내면 샌드박스 해제인 줄 알고 아까 보냈던 여러가지 정보를 요청하는데 요거 그냥 증액 요청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줍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부터 요 SMS 문자는 SNS로 보내지만 요 SNS에서 요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엔드 유저 메시지 항목으로 청구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익스플로러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명목이 엔드 유저 메시징 요걸로 보냅니다. SNS 탭에서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 사용하는지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너무 자주 크롤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부하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크롤링하는 사이트에 부하가 발생해서 차단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크롤링하지 마시고 15분이나 한 30분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UI가 변경될 때마다 여러분께서 다시 요 수강생을 찾는 로직을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프렌에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UI를. 그럴 경우에는 클래스명이 달라지게 되면은 해당 내용을, 수강생 내용을 찾는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 API가 아닌 만큼 정확도를 보장할 수가 없고요. UI 업데이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이상은 1000 플러스 이렇게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수강생 숫자를 구할 수가 없겠죠. 공식 API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주의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아키텍처는 인프런을 대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실전에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진이 갤러리 알람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지진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지진이 갤러리에 글을 쓰는 걸 활용을 해서 누가 알람을 발생시켰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진이 갤러리에 뭔가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뭐 이제 사람들이 막 글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유저들이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유저들이 막 글을 쓰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비슷하게 크롤링을 해서 요걸로 알람을 받아보는 이런 아키텍처도 여러분께서 요걸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론적인 말씀을 다 드렸고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AWS 콘솔로 들어왔고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SNS에서 샌드박스로 우리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서울에는 SN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버지니아 북부로 가볼게요. 버지니아 북부에 가시면은 그 다음에 상단에서 SNS라고 입력을 하면은 SNS 콘솔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문자 메시지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서울 리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 메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버지니아 북부로 다시 가서 문자 메시지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계정 정보에 보면은 이 계정은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의 SMS 샌드박스에 있습니다 라고 써있고, 샌드박스에 있을 때는 아래 확인한 샌드박스 대상 전화번호로만 SMS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샌드박스에서는 내가 지정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볼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전화번호 추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추가, 저는 제 전화번호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언어만 여러분께서 뭐 영어, 뭐 한국어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뭐 영어로 할게요, 저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나라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한국에 계시다면 플러스 8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화번호를 0 말고 010 말고 10으로 시작하게끔 여러분께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 제 걸 적은 다음에 전화번호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확인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로 확인 코드가 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확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고 확인된 상태로 변했는데요.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여러분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드릴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리드미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Node.js 설치되어 있고 AWS CLI 프로파일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이 서블레스 템플릿에다가 여러분의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메일 주소에다가 여러분이 쓰시는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쓰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렉처 URL, 즉 인프런 강의 주소, 여러분께서 크롤링 하실 인프런 강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제 강의는 이렇게 lecture.aws.classroom.kr 이렇게 리다이렉션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도 돼요. 뭐 이렇게 복사해도 되고 혹은 여러분께서 쓰시는 걸 쓰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긴 거 URL 인코드 된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플러스 82 1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강의 이름은 여러분께서 문자 메시지 받으실 때 어떻게 받을지 AWS 쉽게 설명하는 AWS 기초 강의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터미널 열어가지고 디펜던시를 가져온 다음에 터미널 열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디펜던시가 다 설치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배포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크롤러 EXP라는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요거는 제가 그 소스 코드 내에서 편집하도록 해놨는데 저는 lecture.awsclassroom.kr 요것을 한번 크롤링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헤드레스 모드가 false이기 때문에 직접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디버그 모드에서 제스트 테스트 그 다음에 F5를 누르면은 VS 코드 기준으로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고 이 페이지가 로딩이 된 다음에 현재 이제 수강생을 찾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레직 스트링으로 이렇게 수강생이 있는 요 부분, 요 수강생 794명 요거를 한번 크롤링 해볼 건데 받은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레직스를 통해서 몇 명인지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은 결국 수강생 숫자는 794명 이렇게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직스를 통해서 가져간 다음에 넘버 오브 수강생은 794명 여기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잘 되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프로미스까지 오케이 되면은 이렇게 클로즈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AWS 강의 말고 인프론에서 아무 강의나 하나 그냥 해볼게요. 제가 특정 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 34,500명 와 부럽다. 이분의 강의를 한번 제가 크롤링이 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수행을 해주면은 브라우저 열리고 계속 가보면은 넘버 오브 수강생은 34,578명 34,578명 이야 대단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봤더니 이건 인프런이 만든 강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숫자가 크롤링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크롤링 함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 크롤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세한 내용을 생각하기로 하고 요건 코딩 강의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퍼페티어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아까 비슷합니다. 수강생을 확보한 다음에 다이나모DB에다가 넣고요. 참고로 다이나모DB에서는 이 렉처의 이름에 따라서 조율한 다음에 여기서 델타 값을 구해요. 그래서 변화 값이 있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예전 값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알림을 전해주는데 SMS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고 왜냐면 문자 메시지가 오면은 여러분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메일을 받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요것을 주석 해제하셔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강생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것을 한번 배포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yan deploy AWS 프로파일, 여러분께 사용하시는 프로파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샌드박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좀 배포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람다 함수를 새로 만들고 크론 잡을 위한 이벤트 브릿지까지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는 다 배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용량도 꽤 되죠. 이건 왜 그러냐? 퍼페티어를 비롯한 크로미움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요게 배포된과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이 등록한 이메일로 이렇게 컨퍼메이션 이메일이 올 거예요. 요것을 서브스크립션 컨퍼메이션을 해주셔야지 이메일이 옵니다. 요거 안 하시면 이메일 안 와요. 자, 요걸 해주신 다음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프로비전한 리소스는 여기 보시면은 기본 람다 역할, 그 다음에 알람 토픽, SNS 알람 토픽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위에다가 입력한 이메일을 가지고, 여기 요 이메일을 가지고 이렇게 서브스크립션까지 만들었고요. 그걸 위한 정책,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다이나모DB 테이블, 마지막으로 이벤트 브릿지의 규칙. 저는 여기서 크론 표현식을 썼는데, 좀 더 간편하게 쓰려면 여기다가 15 minutes 이렇게 쓰면은 이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요거 대신에 저는 크론 익스프레션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30분 정도 늘리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걸 받으셨으면 요걸 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 브릿지 규칙이 람다를 불 수 있도록 트리거에 해당하는 요 람다 퍼미션을 이렇게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다양한 것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프로비전이 다 끝나면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배포가 끝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콘솔 한번 가볼게요. 네, 리전은 이제 서울 리전인데, 일단은 다이나모DB 열고 그 다음에 리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전은 서울.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가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인프런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 항목을 탐색해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벤트 브릿지에 가보시면은 규칙에 갔을 때 inf까지 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규칙이 마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 건데요. 요것을 15분마다로 해도 되고, 저는 그냥 크론식으로 15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KST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데, 자, 요 상태에서 15분을 기다렸다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보기엔 너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람다 함수로 가서 가장 최근에 프로비전된 요 함수 인프런 렉처 알람 데브1 크롤러,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테스트를 눌러가지고 요걸 강제로 수행하면 될 겁니다. 테스트.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수행되고 있고요. 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은 요거는 헤드레스 크롬을 띄우다가 크롤링을 해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이 완료되었고요. 자,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794명, 현재 기준으로 794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등록이 됐어요. 이메일은 안 오는 게, 맨 처음에 이제 아무 기록도 없으면 이메일이 안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메일은 안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값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크롤링 했을 때는 794명이 아니라 792명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수행해 볼게요. 한 번 더 테스트. 자, 그럼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인프런의 해당 페이지를 크롤링을 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크롤링이 됐고,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792명인데 794명 해서 샌딩 알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메일이 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메일이 왔네요. 792명에서 2명이 변동해서 총 794명이 수강 중,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석을 해제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도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15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자주 트리거하지 않으신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게 필요 없다, 나는 그만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삭제하시면은 깔끔하게 삭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스코드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PDF랑 소스코드를 같이 드리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AWS 강의실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소스코드를 공유해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으로 와주세요.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